네, 행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방송에 자주 나오시는 변호사님이 찍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예, 거기에서는 음주운전 구제는 절대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저는 우리 행정사님이 네. 딱 떠올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정말 많으시다고요. 예,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나왔는데요. 먼저는 오해를 하지 마실게, 저도 그 변호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요. 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사실관계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리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네. 사실 이건 그 영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를 신청할 필요도 없다, 하면 안 된다, 네. 무조건 안 된다, 힘들다, 이런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 어떤 법무사님이, 변호사님 말고 또 다른 법무사님이 올려놓으신 영상에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알다시피 저는 기자 출신이고 네. 현재도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인 겸 기자답게 정말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팩트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럼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죠. 먼저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생계형 이의 신청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제도는 구제 확률이 8%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하나마나라는 말이 있어요. 네, 네, 먼저 우리가 기준을 나눠놓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는 이제 말씀하셨던 생계형 이의신청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제도라는 게 있고, 그리고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만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따로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일단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먼저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률은 통상 8%에서 9%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게 없어서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준비 중이고요. 일단 가장 최근 뉴스 자료를 보면 11% 정도로 구제 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생계형이 아니면 아예 배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계형이라고 하는 건 운전직 말하는데, 운송 배달직, 버스 운전자, 화물차 운전자, 택시 드라이버, 택배 기사 등 운전을 계속 업무 시간 내내 하셔야 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거의 없는 데다가 사실 굉장히 구제율이 낮아서 저도 실제 이의 신청은 거의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체 통계를 내보니까요, 의뢰인 100명 중에 5명 정도만 이의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다 행정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이의 신청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심판과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은 동시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다음은 행정심판을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사실 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자를 너무 구제를 많이 시켜준다고 해서 기자들 사이에서 속칭 까는 기사라고 하는데요. 그런 기사입니다. 얼마나 구제를 시켜주길래 이렇게 기사까지 썼을까 하고 보니까 사실 행정심판도 그리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구제율이 면허 구제율이죠. 2014년에 18.7%, 2015년에 18.6%, 2016년에 18%, 2017년에 17.2%, 2018년은 확정은 아니지만 18.9% 정도 나왔고요. 거의 18%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의 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먼저 이의 신청은 생계형만 구제를 시켜주지만 행정심판은 생계형이 아닌 분들, 예를 들어 주부나 무직자, 심지어 종교인 같은 분들도 구제를 시켜줍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요. 그래서 생계형이 아닌 분들은 행정심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이유는 확률 자체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두세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팩트입니다. 8%가 아니라 18%라는 겁니다. 18%. 네,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8%나 18%나 둘 다 낮은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도 받지 않으시나요? 네, 맞습니다. 행정심판 확률도 낮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대략 20%라고 하는 이 확률은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진행한 분
전체 확률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계의 함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통계의 숫자 안에는 초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령 사고가 없고 초본만 있다면은 네. 20%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억울하게 적발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삼진아웃 또는 뺑소니, 인사사고 이런 분들도 이 숫자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오히려 뺑소니나 삼진아웃은 기존 운전면허 취소가 2년이기 때문에 뭐 많게는 4년까지 가고요. 그래서 면허 취소에 대한 고통이 더 상당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면허 취소가 2년 이상인 분들이 행정심판 전체 통계의 절반 이상은 차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통계가 나온 건 아니지만 제 경험과 제가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애초에 구제가 아예 힘든 분들, 그러니까 뭐 삼진아웃이든지 뺑소니든지 네. 측정 거부, 인사사고, 사실 이런 분들은 행정심판에서는 네. 구제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일단 제외하고 네. 속된 말로 제끼고 나서 행정심판 통계치를 내면 네. 과연 그렇게 낮겠느냐. 예를 들어 초범이고 사고 없고 억울하게 적발된 분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통계를 냈다면 네. 적어도 이 20%보다는 몇 배 정도는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구제를 받을 만한 분들은 네. 18%든 20%든 관계없이 구제가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안 된다. 단정 짓지 말고 왜 안 되는지, 가능성이 있다면 왜 가능성이 있는지 그 근거를 좀 들어보고 네. 결정을 하라. 제 말은 이런 겁니다, 지금. 적어도 18%라는 확률이 팩트로 나와 있고, 이게 뭐 국가가 만든 제도지 불법적인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정부에서 구제를 시켜준다고 만든 제도라면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뭐 이 정도는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아예 안 된다, 하지 마라, 뭐 되지도 않는다, 그게 맞냐고요. 왜냐하면 확률 자체가 분명히 거의 약 20%에 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 아예 안 된다는 게 맞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음주운전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죠.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자 때문에 죽거나 다칩니까? 맞아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처벌을 피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제 면허가 취소가 되면 그 당사자, 면허 취소를 당한 당사자도 고통스럽지만 네. 그 가족들도 가장이 생계를 잃게 되면은 네.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도를 만든 겁니다. 일단은 운전이 당장 필요하거나 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운전이 필요한 분들은 일단 면허를 한 번 더 살려줌으로써 네.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의의가 있는 건데 아예 안 된다, 하지 마라, 이게 맞는 말이냐. 맞아요. 저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면허 취소가 되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이제 이의신청,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 사법부에서는 행정소송이라는 걸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만든 제도입니다. 그것도 벌써 만든 지가 20년이 다 돼가요. 국가가 만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20년 동안. 아무나 진행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희도 법조인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양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뭐 안 되면 안 된다는 거를 안 된다고 해야지 그걸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가면 다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억울한 사례나 생계형인 분, 또 참작이 될 만한 사유가 있는 분들, 또는 경미한 사례, 이런 경우에는 일단 구제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이렇고요. 어쨌든 팩트 자체가 분명히 20%, 약 20%에 가까운 팩트가 있다면 일단은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이 나온 김에 정말로 이제 이게 구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구제를 받고 있는지 증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저희 홈페이지를 좀 먼저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저하고 이제 아는 분은 아니지만 네. 오랫동안 이 업무를 해오셨던 다른 행정사님 사이트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예 구제가 안 된다면 이 성공 사례는 전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저만 해도 구제 사례가 수백 건이 넘습니다. 전부 행정심판위원회 직인이 찍혀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조를 할 수도 없어요.
저보다 좀 더 먼저 업무를 오래 해오신 행정사님 사례를 보죠. 이분은 2600건이 넘습니다. 팩트만 봐주세요. 구제가 안 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다 구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구제가 되는 사례가 있다는 게 맞습니까? 네, 그럼 팩트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통계로 보면 생계형만 신청이 가능한 이의 신청은 구제 확률이 8%이고 비생계형도 가능한 행정심판은 구제 확률이 18%대라는 거군요. 그래서 구제가 아예 안 된다라는 말은 팩트에 근거해서 맞지 않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18%라는 확률 안에는 정말 신청을 하면 안 되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절반 이상은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전체 평균 자체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구제를 받을 만한 분들의 확률은 사실 이 18%보다는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가 써주는 서류 자체는 별 의미가 없고 그 중에서 가장 불쌍해 보이는 사건 중 하나여서 구제가 된 것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구제가 되면 이 행정사가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이 행정사를 괜히 했나? 네. 이 노스쿨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괴감을 많이 느꼈고요. 팩트만 놓고 보죠. 팩트만. 먼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들에게 보내는 문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문자들입니다. 네, 제가 3분 사례를 올려드렸는데요. 구제를 받으려면 이런 서류를 더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가 문자에 나온 겁니다. 자, 이것만 봐도 행정사 역할이 적어도 하나 생깁니다. 이런 서류가 필요한데 이걸 처음 하는 의뢰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매번 이런 문자로 친절하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서류가 갖춰져 있고 서류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만 오지 아예 서류 자체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면 오지도 않아요. 공무원이 언제 서류 목록을 다 불러주고 있습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분명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가 있다는 게 확실한데 행정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청구서를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증거자료를 무엇을 첨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가능성은 다 정해져 있고 애초에 쭉 보고 가장 불쌍한 사람 뽑을 것 같으면 저런 서류를 누가 요구합니까? 요구할 이유가 없죠. 그냥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뽑으면 되죠. 서류를 왜 요구해요? 또 한 가지 팩트는 비슷한 사례라고 해도 구제가 되는 사례가 있고 안 되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울질을 해본다는 거거든요. 제출된 청구서나 증거자료 등을 보고요. 다 정해놓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집이 자기 명의로 있으면 구제를 안 해준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맞나요? 네. 일단 재산이 많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보다는 조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네. 꼭 부자라고 구제가 안 되고 네. 꼭 가난해야만 구제를 받는다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도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팩트만 놓고 보죠. 자, 팩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사례들은 전부 정본입니다. 정본이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저를 고발해도 됩니다. 직업이 전문직이고 차량이 외제차라고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식으로 한번 보죠. 사건 번호 2017 14159번입니다. 이분 직업이 의사고요. 차는 BMW입니다. 보다시피 구제됐습니다. 또 한 분 볼까요? 사건 번호 2016 21310번입니다. 교수님이시고요. 프리우스 타고 다니십니다. 이분은 특히 교통법규 위반이 8번이나 되어서 저도 걱정이 컸습니다. 어떤 영상 보니까 운전을 험하게 하면 구제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일리는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팩트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구제됐습니다. 자, 팩트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만 구제를 해준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제를 해준다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특정 누군가의 의견을 반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설명하는 건 이미 5년 전에 제가 찍어 놓은 영상에도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저는 그게 아니라고 증명을 했고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계속 똑같은 말이 나와요. 네. 부자는 구제가 안 된다. 음. 가난한 사람만 구제가 된다. 근데 다 증명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부자도 구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난한 사람이 구제 확률이 높다는 거는 당연한 얘기죠. 이유 불문하고 음주운전자는 다 죽일 놈들이고 그거 돕는 놈들은 다 사기꾼이다. 네. 지난 수년간 이런 욕만 듣고 살아왔고요. 오늘은 할 말 좀 하자.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행정사님께 드리는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배우 김병옥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는데요. 좀 특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김병옥 씨는 이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을 통해서 왔으나 주차를 하던 중에 적발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가 실제로도 있나요? 네. 일단 자택까지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서 잘 왔는데 네.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 네. 이동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제가 많은 상담을 해본 결과 이렇게 대리운전 기사 보내고 이동 주차하는 원인이 뭐냐면 첫째로 대리운전 기사를 배려하는 경우입니다. 네. 대리운전 기사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일단 주차할 자리가 없으면 대리운전 기사한테 먼저 가라. 네. 내가 주차하겠다. 가서 돈 더 많이 버시라. 이렇게 이제 배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는 대리운전 기사가 그냥 차를 놓고 가는 경우예요. 네. 주차할 자리가 없을 때는 사실 대리운전 기사도 좀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 나는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로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하긴 했는데 네. 차가 삐뚤빼뚤해가지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주차를 잘못하면 뭔가 잠이 안 와. 맞아요. 그래서 네. 주차를 결국에는 본인이 하시다가 적발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사건이 발생해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걸 법으로 좀 강제할 수는 없나요? 그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면 벌금을 무는 법이라든지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지금으로서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되고요. 네. 대리운전도 일종의 민법상 계약인데 네.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그걸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아마 반발 때문에 통과는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대리운전 기사님을 좋은 분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밖에 정답이 없겠네요. 예, 사실 그게 가장 베스트인데 네. 문제는 이제 대리운전 기사가 어떤 분이 좋은 분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선택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리운전 기사님께 주차까지 부탁을 하고 네.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대리운전비를 조금 네. 더 높여서 네. 드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 조금 아끼려다가 더 큰 일을 치르기보다는 이제 대리운전 기사님께 조금 더 부탁을 하는 게 네. 가장 지혜롭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혹시 이런 경우에도 선처를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실제로 이제 저랑 협업을 하시는 법무사님이 진행하신 사건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죠. 네. 이분은 농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농도가 0.144%였습니다. 사실 농도만 봤을 때는 구제가 힘들죠. 대리운전을 한 후에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70m만 움직였다가 사고로 인해서 적발이 되었는데 면허 취소가 된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받아서 벌금도 없어지고 바로 면허를 따게 된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병옥 씨 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재반 사정을 판단해 보시고 구제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송범석 행정사님과 최근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송범석 행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